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로와 직업 장기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래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NCS에 대해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기업 채용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네, 온스펙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니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트렌드라고 해서 사람의 변화, 그리고 인구학적 변화, 첨단 기술의 가속화, 그리고 네트워킹 채널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 직업 세계도 이와 같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 그리고 21세기에는 직장보다 직업이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했고요. 1, 2, 3차 기존의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에 없어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얘기 같이 잠깐 나눴었는데 스포츠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커피숍의 종업원 그리고 뭐 배달직, 비서직 등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같이 얘기했죠. 그리고 2025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으로 어, 보면은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심리학자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네, 등등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2025년을 넘어서 미래의 유망 분야에는 무엇이 있을지 얘기를 한번 먼저 나눠볼게요. 미래에는요, 먼저 인간의 감성, 공감을 깨우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요, 심성 프로그램 개발자, 심리치료사 등 인간의 감성이나 공감을 깨우는 분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컴퓨터,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미래에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AI와 소통을 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랑만 대화를 나누고 컴퓨터랑만 일을 하게 되면은 가끔씩 감성적으로 굉장히 무언가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사 등이 사람의 감성을 어, 전, 담당을 해줄 수 있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삭막해질 수 있는 미래 사회예요. 그래서 그 지성과 감성을 잘 관리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색 직업 분야가 미래의 유망 분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컨설턴트나 탄소 거래 전문가, 친환경 에너지 공학자 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보면은요, 지금도 녹색 환경 만들기 운동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환경 오염이 벌써부터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굉장히 많이 모색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전기 자동차 많이 나오고 친구들 중에서는 전기차 타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공업 아니면 산업 발달이 주를 이루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녹색 직업 분야가 굉장히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고차원의 연구 분야 생명공학자, 우주항공공학자, 로봇공학자 등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생명공학자나 의료 쪽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우리 인간의 장기라든지 신장을 만드는 인공장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고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차원의 연구 분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유망 분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버 산업 분야, 노인 질환 전문가, 실버 케어링, 노인 프로그램 개발자 등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인간의 기대 수명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30살까지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타임지에 실려있는 거표지에 실려있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나이가 오래 살 수 있게 되면서부터 실버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버 산업은 노인 관련된 산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버 세대들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지금도 실버타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그런 타운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산업이라고 해도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뭐 자기 나이에 0.8 뭐 0.9 정도를 곱해야지 자기가 나이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에서 또 예전 같으면은 선생님 40살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데, 또 0.8을 곱해보면 예전 것보다는 기대 수명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예술 분야도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은 미래에도 직업이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발전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전공 능력을 열심히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컴퓨터가 대신해주고 기계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많이 생겨나는 게 뭐죠? 네, 여가 생활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가를 담당을 해줄 예체능 분야가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의 또한 감성을 깨워줄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적 자원 분야라고 해서 성인학습 개발자, 평생교육 전문가, 성인학습 교사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버 산업과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지금 보면은 그냥 보통 회사에서 일하면은 만 60세 정도가 되면은 정년 퇴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 일반 회사들은 더 젊은 55세, 58세 막 이럴 때 퇴임을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성인들도 계속 꾸준히 무엇인가를 배워서 다시 재취업을 해야만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학습 개발자나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선생님 또한 없어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꼽아주셨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또한 그냥 사라질 직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인학습 교육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수업은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요. 3D로 집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컴퓨터가 더 좋은 지식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에 따라서 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들어줄 수 있는 상담 분야로 선생님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6개 분야, 미래 유망 분야라는 것 알아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실버 산업 분야랑 문화예술 분야 두 군데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미래 직업의 세계는요, 변화만이 변화하지 않는다. 보시면 change is constant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과 대안적 직업, 그리고 비정형이 곧 정형이다라는 말들을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 평생학습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창의성이 중요하고 융합, 다양성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고, 핵심 역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창의성, 여러분 창의성 잘 알고 있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나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에 왜 이 창의성이 중요하느냐? 창의성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다. 로봇이나 컴퓨터도 내가 가진 생각이나 통찰력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창의성은 다양성으로부터 나온다. 동행에서 나오는 것이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미래 사회에서 주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쵸? AI나 컴퓨터가 기계들이 다 하게 되죠. 하지만 로봇이나 컴퓨터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허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은요, 커리큘럼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컴퓨터도 나오고 AI도 나오긴 하지만은요, 하지만 창의성을 아직 따라잡기에는 컴퓨터나 AI가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창의성은 굉장히 사람의 두뇌에 나오는 창의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 다양한 경험들을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엿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명인들의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면은 창의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융합 및 다양성 관리라고 했어요. 보면 융합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뭔가 합치는 거다라고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 나눴어요. 보시면은요, 학문 간의 분과 간의 벽을 깨뜨리는 것.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국어면 국어, 미술이면 미술, 국사면 국사, 뭐 이렇게 다 과목이 나눠져 있고, 그거에 나눠져 있는 교육만을 강조를 했는데요. 미래 사회에서 이제 융합이 중요하다 보니, 요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학문 간의 벽을 깨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미술에서 국사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미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정물화를 그리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국사에서 나오는 어떠한 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장면들을 묘사를 해보는다든지, 네. 그리고 바로크 음악 시대에 음악이 어땠을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역사 공부를, 세계사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체육 시간에 꼭 체육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과 같이 합쳐서 체육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동들이 합쳐지는 이렇게 학문 간, 분과 간 벽을 깨뜨리는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과 지식 그리고 기술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 공학 간의 통합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 왜냐하면은요, 정보화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를 어, 이건 무조건 달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합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합쳐서 어떻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생각해내는 것, 창의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기계발 능력, 정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기계발 능력은요. 지식의 생성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자신의 능력, 적성 및 특성 등의 강점과 약점을 찾고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이라고 해서 뭐 건강 관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성 및 특성과도 고려를 해서 자신의 강점이랑 약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강점은 더욱 강점으로 약점은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보 능력. 정보 능력은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선생님, 부모님도 그렇고요. 선생님도 보면은요, 여러분들보다 휴대폰 만지는, 핸드폰 만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보면 여러분들 정보 찾고 유튜브 찾고 막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는 걸 보면 선생님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 건 많이 만져보았고 많이 이런 생활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래 사회는요, 지금보다 더욱 방대한 정보들을 작은 휴대폰 기계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누가 더욱 빨리 캡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 미래가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을 보면은요, 어,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정보 자원 기술 처리 능력,
글로벌 역량, 자기관리 역량, 학습 친화적 태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들이죠. 하지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공통적인 역량이래요. 그래서 이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공통적인 역량들을 찾아서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 나왔죠. 네 번째까지 나온 이 역량들을 키우면은 자 미래에는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해서 기업가의 혁명 정신을 가진 혁신 정신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앙트레프레너십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이런 혁신 정신은요, 이 안에는 기업 윤리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창조 능력도 필요하고요.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능력들을 포함한 단어예요. 그래서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함양할 할 능력들이니까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여러분들이 핵심 인재로 키워나가는 자라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미래에 크게 성공해서 선생님한테 맛있는 밥을 꼭 대접하러 우리 리라아트 고등학교에 다시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진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네,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